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지
where the world revolves.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한 주간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의 많은 청소년들 가운데 먼저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 삶의 모습은 주님의 자녀답지 못해 살았음을 이 시간 머리 숙여 고백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코로나 질병으로 가정과 사회가 흔들리며 교회의 예배도 중지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믿음을 잃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대신하여 덕소교회 중고등부가 특별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 흩어져 있는 친구들의 마음을 모아 주셔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깊은 뜻을 분별하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될 때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귀하신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도사님과 전도사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시어서 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세워주시고 늘 우리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셔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귀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 숙인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팀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의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round the sun. God.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를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로라. 아멘. Step down into time and wrote. 안녕하세요. 저는 오선화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태교책을 썼고요. 청소년 책도 썼어요. 교사와 부모 책을 쓰기도 했어요. 청소년들을 만나게 된 건 우연히 저희 동네 놀이터에서였어요. 그 녀석들과 치킨을 먹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도 청소년들과 밥 먹는 사람으로 살고 있답니다. 청소년들은 저를 써나쌤이라고 부르고 저는 청소년들을 뇌식기라고 불러요. 애칭도 있어요. 저는 청소년들을 예쁜 오징어들이라고 부르고 청소년들은 저를 갑오징어라고 불러요. 저는 청소년들을 위한 강연과 상담을 주로 하고요. 가끔 태교와 부모 강의를 하기도 해요. 아이들에게는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어른들에게는 아이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함께 고마워하자고 말하죠. 어떤 알고리즘인지 모르겠는데요. 인스타그램에 자살을 검색하면 제 계정이 제일 먼저 나온대요.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일이니까 그저 감사한 일이죠. 유튜브는요, 멀리 있는 예쁜 오징어가 부탁해서 만들어졌어요. 마음이 힘들 때 제가 이야기하는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해서요. 유튜브가 유명해지면 은이나 금으로 된 반짝이는 버튼 받는다면서요? 사실 그런 건 꿈도 안 꿔요. 그냥 제 유튜브를 보는 10대들과 마음속 10대를 지닌 어른들까지 자신이 얼마나 반짝이는 사람인지 알게 되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당신이 살아있어서 고마워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래요? 안녕. 독서교회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너무 아쉽지만 직접 가서 만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는 것을 그래도 감사하며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 작가님은 청소년들한테 하는 인사가 있는데 뭐냐면 안녕 예쁜 오징어들이야. 왜 그렇게 됐냐면 작가님을 만나러 오는 청소년들이 자꾸 자기들이 오징어래. 너무 구워지고 있대. 그래서 아니라고, 오징어 아니라고,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니래. BTS랑 트와이스만 사람이고 자기들은 사람이 아니래. 그래서 어디서 합의를 봤냐면 그래, 오징어라고 하자. 근데 예쁜 오징어라고 하자. 오징어 중에선 너희가 가장 예쁘니까. 그렇게 합의를 봤고 오징어들은 나한테 갑오징어라고 하기로 합의를 봐서 작가님은 식구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안녕 예쁜 오징어들이라고 인사를 하고 오징어들은 나한테 갑오징어라고 불러. 그렇게 놀고 있어. 작가 유튜브도 하는데 그냥 작가 유튜브는 좀 막 사람 많고 이런 유튜브 아니고 그냥 한 친구가 질문을 하면 한 사람을 위한 유튜브를 올려주는 유튜브야. 근데 거기서도 인사가 안녕 예쁜 오징어들이라고 해. 오늘 덕소교회 친구들하고는, 덕소교회 예쁜 오징어들하고는 어떻게 만날 거냐면 먼저 강의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질문과 답을 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 강의는 작가님이 직접 가지 못하니까 작가님 친한 분의 교회에서 장소를 빌려서 미리 촬영을 했거든. 우선 그 촬영본 만나보고 강의가 끝나면 작가님 또 너네들의 질문을 답해주러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 안녕. 근데 작가님 4가지 키워드를 얘기할 거야. 비전, 말, 도전,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럼 청소년들이니까 작가님 청소년 때 학창 시절들을 좀 얘기하면서 하도록 할게. 작가님은 그냥 글 쓰는 사람이었는데, 글 쓰는 사람이었다가 그냥 동네에 놀이터에 갔다가 놀이터에서 연기 내는 청소년들을 만나게 돼서 걔네들하고 치킨을 먹게 됐고, 다음에 또 보자라고 인사했는데 얘네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온 거야. 원래 다음에 또 보자는 인사잖아. 밥 한번 먹자 그러고 안 먹잖아. 그런데 진짜 밥 먹으러 와서 치킨을 먹고 또 한 명을 더 데리고 왔길래 쟤는 뭐야?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 치킨 사주는 쌤 있다니까 따라왔대. 내가 왜 쌤이야? 그랬더니 그럼 이모예요? 그러더라고. 이모보단 쌤이 낫잖아. 그래서 쌤이 되고 애들이 많아졌는데 왜 얘네들이 날 따라올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교회 데리고 가면 좋겠다. 교회 한 명 데리고 가기도 힘들잖아. 근데 이미 너무 많으니까 데리고 가면 좋겠다고 해서 얘네들 데리고 갔는데 고등부라고 써있는 이름 앞에서 얘네들이 이 이름이 너무 차별로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만 받는 이름 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리고 들여보냈더니 에이 우리 반이 없대. 왜? 학년이 없으면 반이 없다는 거야. 그 얘기 듣고 본질이 아니잖아. 비본질인데 비본질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우리가 바꾸는 게 맞는데 우리가 갑자기 또 바꿀 수는 없으니까 학년이 필요 없는 반을 교회 안에 하나 만들었고 그 반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학년이 없으니까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 반 이름을 지으려고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애들이 막 양념반 후라이드 반으로 하자 막 이런 헛소리들을 해서 이름을 고민하는데 나를 되게 걱정했던 어른께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 비전이 없는 애들 데리고 뭐 하는 거냐고 물으셨는데 너무 속상한 거야. 그 질문이 왜 속상한가 생각해봤더니 얘들아 요즘에는 식구인데 식구가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뜻의 한문인데 밥을 같이 먹을 시간이 없어서 서로의 소통이 안 돼. 엄마가 상담을 오고 아이가 상담을 와서 서로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면 어떻게 풀리냐면 둘의 이야기를 듣고 둘이 만나게 하면 풀려. 얘기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 되게 신기하게 밥을 계속 같이 먹으면 식구가 아니어도 식구야. 자,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식구잖아. 자, 어저께 작가님이 사실은 6개월 만에 작가님이 매달 가는 보육원에 6개월 만에 허락이 돼서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안 됐잖아. 코로나 때문에 다시 막혔어. 근데 거기에 3살 때부터 알았던 아기가 있어. 지금 9살인데 그 친구가 작가님이 가면 이모 그러고 따라다니거든. 근데 어느 날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걔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누구야 이모가 행사 다 끝나면 단체 사진 찍고 나서 놀아줄게 그랬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물었어. 이모랑 같이 찍어요? 응. 그럼 가족 사진인데?
그래서 나랑 내 옆에 있는 선생님이 울었거든. 우리한테 그 친구는 단체였는데 그 친구에게 우리는 가족이었던 거야. 밥을 같이 먹으면 이렇게 오래 함께 울고 웃으면 가족이에요를 그 9살짜리 친구가 작가님한테 가르쳐줬거든. 그럼 가족이잖아. 그런데 우리 애들이 되게 찬란하긴 한데 그 애들하고 이미 치킨을 2만 마리 정도 먹었거든. 그럼 이미 가족이야. 근데 내 가족한테 누구만 욕할 수 있는 건지 알아? 내 가족한테 욕은 내 정말 친한 친구한테 욕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친구가 나한테 와서 그래. 자기네 오빠가 응답하라 시리즈에는 쓰레기 오빠가 나오는데 자기 오빠는 그냥 쓰레기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얘기를 막 들었는데 그 정도로 좀 함부로 했더라고 동생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공감을 해줬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이랬어. 에이 쌤이 말을 왜 이렇게 심하게 해요? 그러는 거야. 봐봐, 이 친구가 자기 오빠는 완전 쓰레기라고 그랬고 내가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랬으면 내가 좀 난 거지.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래. 그게 가족이잖아. 진짜 누군가 내 친구, 정말 친한 내 친구를 욕하거나 정말 내 가족을 욕했을 때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게 가족이지 그 사람하고 같이 욕하는 건 가족 아니잖아. 원래 내가 가족이 되면 그 사람 욕을 내가 할지언정 누군가 하는 건 못 참는 게 가족인데 이 친구들에게 비전이 없다고 얘기하신 게 너무 속상한 거야. 내 가족이니까.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 했었어야 되는 말은 언제 떠오르냐면 3일 후 밤 12시에 이불킥하고 일어나면서 그때 이렇게 말할걸. 사람의 눈에 비전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비전이 보이는 아이들이에요. 대사 괜찮잖아. 근데 그 대사를 3일 후 밤 12시에 찾아가서 하면 범죄잖아.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 수 없어 지은 이름이 비전반이고 작가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11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지금까지 매일매일 하는 기도가 있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비전을 보는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깜깜한 날들이 많을 텐데 사람의 눈에 비전이 보이지 않아도 나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비전이 보는 아이들이다라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작가님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갈게. 초등학교 때 작가님은 좀 좀비 같은 애였어. 그러니까 출석부를 부르면 있다? 출석부를 안 부르면 몰라. 얘가 있는지. 존재가 별로 없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학교 끝나면 막 빨리 집에 가.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믿지 않는 주님 중에 참으로 이슬다운 주님이라는 주님이 있어. 그 주자는 술 주자를 쓰고 우리 주님은 주인 주자를 써.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참이슬이라는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집에 오시면 원반 던지기 하시고 우리를 맞추시고 주무셨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 엄마가 일을 나갔어. 근데 어떤 일을 나갔냐면 새벽 시장에 남대문 시장에 가면 새벽에 장사하시는 상인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일을 했어. 그러니까 밤 12시에 나가. 새벽 1시에 문을 열어. 장사를 막 해.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집에 도착해. 식사를 하셔. 주무셔. 밤 12시에 또 나가셔. 이 생활을 반복하시니까 나는 빨리 집에 가야 엄마가 눈을 뜨고 계셔. 나는 엄마 한 사람하고밖에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야. 밖에서의 소통은 전혀 못하는 애였거든. 그러니까 막 뛰어와서 엄마 문 열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엄마 내 짝꿍이 얼굴이 네모난데 안경을 바꿨는데 안경도 네모네 막 이러면서 엄마랑만 얘기해. 그리고 엄마가 주무시면 주무시는 옆에서 얘기해. 그러는데 4학년 2학기 때 선생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셔. 선아야, 오늘부터 남아서 쌤하고 공부를 하고 가자. 근데 나는 꼴등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검정색은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회색. 존재는 없지만 남아서 공부할 정도로의 못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썽을 부리지도 않아. 근데 쌤이 그러시는데 저 왜 남아야 돼요? 못 물어봐. 남았어. 남았는데 쌤이 내주신 공부가 이상해. 오늘부터 일기에 네가 썼던 시를 한 편씩 쓰고 집에 가래. 이상하잖아. 일기 쓸 게 없어서 시를 썼는데 그걸 쓰고 집에 가래. 이상한데 어떻게 해야지.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글을 쓸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그냥 초등학교 때 썼던 시들 다 비슷하잖아. 구름은 솜사탕인 것 같아요. 뜯어먹고 싶어요. 뭐 이런 거잖아. 그런 걸 그냥 쓴 거야. 근데 뜯어먹을 게 별로 없다? 구름 뜯어먹고 집 뜯어먹고 학교 뜯어먹고 학교에 책상 뜯어먹고 뭐 그러면 없어 쓸 게. 2주가 지났어. 그 2주 동안 매일 집에 뛰어가면 엄마가 주무셔. 너무 슬퍼. 얘기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제 쓸 것도 없어. 그래서 뚝뚝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문을 열고 선아야 다 썼니? 하시니까 갑자기 억울함이 복받쳐서 엉엉 눈물이 나온 거야. 왜 억울하면 울고 울면 말할 수 있는 거 알지? 꺼이꺼이 우는데 우리 자매들은 울 때 보통 울음 고개를 한번 넘어가. 올라갔다가 내려와. 너무 올라갔을 때 말 시키면 숨이 막혀서 안 돼.
쌤이 내려올 때까지 왜 그러냐고 기다려주셨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 물어본 거야. 제가 뭘 잘못해서 쌤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쌤이 나한테 되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 너 잘못한 거 없는데? 뭐야, 그럼 나 왜 남아있어? 그럼 저 왜 남아있어요? 그래서 쌤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선아야, 너가 잘못한 줄 알았다면 내가 너무 미안해. 사전에 설명을 하지 못한 게 쌤이 사과할게. 근데 네 일기를 보면 너 글에 너무 재능을 타고난 아이라서 그걸 좀 훈련시켜주고 싶은데 그걸 집에 가면 훈련시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쌤이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면 하지 않아도 돼. 그 말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작가님이 평생 처음 들은 칭찬, 그리고 평생 처음 들은 사과. 우리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면 나한테 쓸데없는 기집애라고 하셨어, 매일매일. 나는 내가 쓸데없는 아이, 태어나면 안 될 아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우리 쌤은 그거보다 잘못 안 했는데 우리 아빠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과를 나한테 사과하셨어.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작가님이 그때 알았어. 진심 어린 사과로도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그 사과는 나이와 상관없고 권력과 상관없고 어쨌든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당한 사람에게 가서 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 또 하나는 처음 들은 칭찬. 너 글에 재능이 있어 라는 말이 너 살아도 돼. 선아야, 너 쓸모 있는 아이야 라는 소리로 들렸어. 그래서 약간 나한테 구원 같았어. 너무 신나서 집에 왔어. 엄마가 주무시는데 주무시는 엄마 옆에서 엄마, 나 글 잘 쓴대. 나 글 쓰면 돈도 벌 수 있대. 그걸로 내가 엄마 맛있는 거 사줄게 막 얘기했어. 다음날 쌤이 싫으면 하지 마 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을까? 했어. 너무 신났잖아. 그래가지고 시를 써서 가져가면 쌤이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셔. 너무 신나서 또 집에 가고 다음날 또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고 중학교에 가서도 모아서 가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 갔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쌤이 못 만난대. 왜 못 만나냐고 하니까 쌤이 지방으로 정근을 가신대. 그래서 쌤이 나한테 참 잘했어요 도장을 주셨어. 선아야, 이제 너가 매일 쓰고 내가 검사한다고 생각하고 네가 도장을 찍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나는 그 선생님의 한마디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2학기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써. 단 3줄이라도 쓰고 자는 게 습관이 됐거든. 선생님의 말이 날 살렸어. 근데 말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많이 봐. 어떤 친구가 작가님한테 상담을 와서 그래. 자기 고장났니? 아니? 그랬더니 자꾸 그 아이와 같이 계신 보호자 어른께서 고쳐야 된다고 하는 거야. 너 버릇 고쳐야 돼.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이렇게 잘못하는 거 고쳐야 돼. 그 얘기를 매일 들으니까 자기가 고장난 것 같대. 어떤 친구는 나한테 자기가 꼭 망할 거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꾸 망할 녀석이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대. 그 자기는 망해야 될 사람 같대. 언제 망했으면 좋겠니? 얘들아, 욕을 하면 안 되는 건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욕을 뱉은 게 그 사람에게 닿기도 전에 내 귀에 들어와. 그 욕을 먼저 학습하는 건 난데 그 부정적인 말이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을 헤집어 놓거든. 말도 마찬가지야. 무기력한 말이, 부정적인 말이 학습이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정말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 사이거든. 근데 믿는 사람들끼리 말을 가장한 칼을 던져서 이 칼을 들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누군가 너희를 망치는 말을 하면 받지 마. 얼토기를 받았으면 내려놔. 이거 말인가? 아니, 그건 칼이거든. 그런데 우리끼리 생명의 말도 해줄 수 있다? 작가님은 찾아온 친구들한테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얘기해. 왜냐하면 살아있는 거 재능이거든. 이렇게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 우리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는 거 되게 기적이거든.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하면 이 친구들이 죽고 싶었는데 살아볼까요? 라는 질문을 할 때가 많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더라고. 근데 그럼 어떤 말을 할지는 너네들이 결정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 너네들을 쫓아다니며.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희들이 결정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고등학생이 됐어. 중학교 때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할게. 고등학교 때는 어떤 학교였냐면 남녀공학이었어. 남녀공학이 어떤 학교냐면 남자 오징어들과 여자 오징어들이 사이좋지 않게 다니는 학교야. 되게 신기하다. 쟤 오징어야. 쟤 구워졌어. 그리고 둘이 좋아해. 너무 신기하지 않아? 그래서 연애는 오징어들끼리 하는 거야. 너무 사람을 찾고 싶어지면 나중까지 못해. 그걸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 근데 내 짝꿍이 너무 건너편 남자한테 반했어. 너무 좋대. 매일 얘기해. 이 마음이 너무 예뻐서 내가 시를 써줬어. 그것도 좀 오글거리는 시야. 그런 거 있잖아. 너를 처음 본 순간 나의 심장은 온데간데 없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써서 줬는데 얘가 그 건너편 남자한테 전달했어. 둘이 연결됐어.
걔네들이 결혼했다? 그리고 서울 신림동에 살아. 신기하지? 몇 쌍을 연결한 거야. 학교에 소문이 났어. 이 반에 오선아 작가한테 가면, 난 이미 애들한테 작가야. 오 작가한테 가면 편지를 써주는데 연결돼. 그래서 애들이 막 연애편지 사연들이 막 쇄도했어. 처음에는 연애편지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가정상담까지. 아빠랑 연락 싸웠는데 용돈 받는 날이야. 그럼 내가 편지를 써주는 거지. 사랑하는 아버지께 당신이 제 삶의 버팀목임을 이제야 고백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아빠가 또 깜빡 속아서 용돈 주시거든? 그럼 우리끼리 그거 갖고 떡볶이 차묵차묵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미 너무 일이 많아, 일거리가. 근데 친한 친구들은 그냥 써달라고 하는데 안 친한 친구들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뭘 사왔어? 뭘 사왔냐면 아기 보름달빵이라고 그 카스테라 동그랗게 오려서 가운데 생크림이 가득 들어간 빵이 있어. 그 빵을 사갖고 와. 매점에서 인기 있었던 빵인데 나 써달라고. 그러면 빵을 주면 빵은 먹어야 되잖아. 근데 나는 빵을 주는 대로 먹었을 뿐인데 몸매가 완성되더라고. 치마를, 교복 치마를 엄마가 3학년 때까지 입으려고 2번 접을 정도로 큰 치마를 사줬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걸 풀르고 있더라고. 근데 풀렸으면 잠겨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것도 안 잠겨.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더니 많이 앉아있어서 치마가 안 잠기는데 치마만 사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번은 좀 돈이 없으니까 다음 학기까지만 버텨. 이상하게 엄마가 되면 버틸 수 없는 걸 버티래. 이거 어떻게 버텨? 근데 좋은 생각이 났어. 문구점에 가니까, 문방구에 가니까 그 이만한 옷핀이 좀 큰 게 있더라. 그래서 옷핀을 사서 단추구멍과 단추 사이를 연결했어. 그 벌어진 채로 잠겨. 그것도 열심히 편지를 쓰면서 빵을 먹었는데 그것도 안 잠겨.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옷핀 하나 더 샀어. 그래서 옷핀과 옷핀을 연결하니까 잠기더라고. 그 작가님이 그때 알았잖아. 아, 우리는 물만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고 물하고 물 같이 먹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 칼로리는 되게 정직하더라고.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부러웠어. 왜? 내가 빵을 먹잖아. 줄도 안 쓰고 공짜로. 얘가 제안을 해. 선아야, 너가 이렇게 글 쓰면 옆에 공간이 남잖아. 근데 이 공간에는 비어있으니까 내가 거기다 그림을 그리면 어때? 그러는 거야. 괜찮은 것 같잖아. 이미 난 빵이 많으니까. 그래서 얘가 글 쓰고 얘가 그림 그리고 빵 나눠 먹고 나중에 옷핀도 같이 샀어. 몸매는 정직하다니까. 그리고 나는 문창과를 가고 이 친구는 서양학과를 갔어. 그 친구가 지금 용인 풍도천동에서 미술학원 해. 되게 신기하지? 그리고 앞에 있는 친구가 이제 부러웠어. 근데 얘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전달은 할 게 없어. 원고료가 짜니까 얘네들이 가질러 와. 근데 얘가 또 기가 막힌 제안을 해. 선아야, 너가 쓰는 글이 내가 보기엔 작품이야.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마워. 근데 그 작품을 친구한테 주면 그냥 사라지잖아. 근데 역사쌤이 역사는 기록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 그럼 내가 기록하면 어때? 그러는 거야. 너무 좋은 생각 같아. 추억도 될 것 같잖아. 좋은 생각 같아. 그럼 나 빵 줄 거야? 응? 그래서 내가 글 쓰고 얘가 그림 그리고 얘가 옮겨놓고 셋이 3인 체제가 된 거야. 빵 나눠 먹고 옷빈 같이 사고. 그랬어. 그런데 3학년 때 고3이 올라갈 때쯤에 왜 고3 올라갈 때는 공부 안 하는 친구도 왠지 공부를 할 것 같지? 그래서 우리도 공부를 할 줄 알았어. 물론 고3 올라갔었는 공부를 별로 안 했지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할 줄 알고 우리 이거 좀 뜸하게 하자. 매일 사연들이 왔거든. 그러니까 매일은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그래 야 그동안도 되게 많이 썼어. 너 몇 번을 쓴 줄 알아? 그러는 거야. 내가 모르지. 난 써서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여준다고 뭘 꺼냈냐면 스프링으로 된 연습장 있지. 그 연습장 3권을 책상 서랍에서 꺼내는 거야. 그게 다 내가 쓴 거야. 이만한 거 3권을. 얼마나 공부를 안 한 거야. 그것만 쓴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이만큼이야 벌써 그러는 거야. 야 진짜 많다. 그랬더니 야 근데 선아야 이미 이렇게 많은데 요즘에 이런 공모전도 많고 출판사에 이런 시들이 유행해서 이런 시들을 막 모집하니까 우리 출판사에 보내볼까? 그러는 거야. 지금의 인스타그램 감성시처럼 그때도 그런 짧은데 감성적인 시가 유행했어. 이런 거야. 넌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네 생각을 해. 하늘에 동그라미를 그려봐.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뭐 이런 거 유행해서 그런 풍의 시니까 너도 보내보자 그러는데 나는 보내기 싫었어. 왜냐면 나중엔 작가를 할 거지만 그때는 이미 로컬스타야. 이미 학교에서 난 작가야. 근데 내가 어디다 보냈다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으면 약간 명예가 실추되잖아. 난 그걸 누리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안 하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야 그거 보냈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그랬어. 그럼 보통 다른 친구라면 아 그렇네 떨어지면 네가 좀 쪽팔리겠네 그럼 하지 말자.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이 친구의 대답이 되게 이상했어. 야 그걸 보냈다 떨어지면 어떡해?
떨어지면 출판사에 보내는 방법을 알게 된 거지. 붙으면 시집 나오는 거지. 작가님은 그때 알았어. 아, 도전은 결과가 꼭 좋아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 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리하시면 좋겠지만 그리하시지 않아도 분명히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받을 수 있는 마음들이 있는 거구나를 그때 알았어. 그리고 작가님은 강의 듣고 도전받았다 그러면 싫어. 언제까지 받을 건데. 그럼 나중에 이런다. 나중에는 저희도 좋은 일 할게요. 작가님 친구가 그랬어. 본인이 현금으로 1억을 모으면 청소년들을 돕겠대.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전화 왔어. 자기가 1억을 모았대. 근데 못 돕겠대. 너무 궁금한 거야. 왜 그런지. 왜 그랬더니 1억에서 100원만 빼도 1억이 아니라는 게 불안하대요. 많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런데 아니, 쌀 한 톨 있는 사람이 하나씩 나눠 먹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 작가님은. 근데 한가마니가 되면 한 톨을 풀러도 한가마니가 아니라서 슬프다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 어느 집에 작가님이 이렇게 갔어. 근데 가서 이제 작가님 저희 집에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 그 집에 방이 10개야. 뭐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셨는지 알아? 먹고 살 수 있게 기도해 달래. 많아도 그걸 감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어. 언젠가 토크 콘서트를 했어. 한 친구가 질문했어. 제가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대학에 A대학에 원설레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대. 근데 떨어졌대. 어떻게 된 거니? 작가님이 그랬어. 응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바람이 너무 크다 보면 이 바람이 꼭 그 바람만, 되게 웃기지? 하나님에게 우리가 우리의 바람을 넣어야 되는데 그 바람 안에 하나님을 넣을 때가 있어. 거꾸로 됐잖아. 그럴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인간이니까. 근데 아니래. 자기는 확실하대. 그럼 응답일 수도 있다. 그 너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응답일 수도 있다. 그럼 왜 떨어졌니? 작가님은 그게 안 이상하거든. 야, 이 친구가 받은 응답이 원서를 내라는 거였다며. 그 원서를 냈으면 응답이 된 거 아니야? 그 왜 이상한 거야? 왜 이상할까? 원서를 내라고 했으면 그 대학은 붙었어야죠. 야, 그거 너무 세상적인 생각 아니냐? 야, 그럼 붙어야만 좋은 거냐? 어느 날 어떤 친구가 그래. 인문계인데 대학을 못 갈 것 같대. 그럼 왜 이곳에 있었는지 후회가 된대. 인문계는 대학을 가기 위한 곳이라는 생각에 갇혀 있는 거지. 야, 우리가 고예인데, 우리가 빛의 전달자인데, 빛과 소금인데, 우리가 인문계에 있는 이유가 대학을 가기 위한 이유밖에 없겠어,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 학교를 교회 삼아 나라는 교회가 그곳에서 빛을 떨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훨씬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세상의 결과를 보고 그게 아니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 무슨 생각이야. 너무 미안해. 어른들이 너희들한테 그런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 너무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 그러면 떨어졌는데 왜 원서를 내라 그랬니?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발톱도 따라갈 수 없겠지만 내가 생각하게 보기에는 네가 원서를 내려가는 길에 먹었던 떡볶이가 하나님이 그날 너에게 먹여주고 싶었던 만나였을 수 있지. 네가 그날 원서를 내려가는 길에 잠깐 앉았던 의자 앞에 있었던 꽃이 하나님이 너에게 그날 자연을 통해서 주고 싶은 위로였을 수 있지. 그 꽃 진짜 예뻤잖아. 네가 원서를 내려가는 길에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저 원서 내려가요. 기도해 주세요. 라는 것이 기도가 메마른 너의 마음에 기도의 싹을 다시 틔울 수 있는 하나의 씨앗이었을 수 있지. 그리고 네가 원서를 냈던 경험이 다음 원서를 낼 때 너무 도움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충분히 응답의 여지가 있지 않니?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라고. 얘들아, 결과에 꽂혀 있으면 그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은혜가 아니지만 결과를 두지 않고 그 길목길목이 하나님이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다 보면 분명히 그 과정 안에 더 큰, 그리 아니하셨기 때문에 훨씬 좋은 것들이 숨어져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안에서의 도전은 너희가 무엇이 돼서 말고 무엇은 무엇이 되니? 민지는 그냥 민지인 거고 철수는 철수인 거지. 야, 선아가 민지 되냐? 무엇이 안 돼도 돼. 그냥 너의 모습 그대로 살면서 그 도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 가지 남았다? 작가님 4가지 키워드라 그랬지. 비전 얘기했고 말 얘기했고 도전 얘기했잖아. 한 가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작가님 사실 크리스천들에게 강의할 때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어. 그냥 일반 학교에 자존감 강의를 가긴 하는데 그때 이제 설명을 했지. 왜냐면 나는 크리스천들이 자존감을 고민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내가
뭐가 자아 존중감이 없고 내가 싫고 이해가 안 됐거든. 근데 너무 슬픈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 믿지 않는 친구가 내가 싫어요 그러면 작가님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는 신을 믿는데 그 신이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분이야 라고 설명하면 된다? 그런데 믿는 친구들이 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아.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다고 SNS에 막 올렸어. 근데 자기가 싫대. 그러면 그거 어떻게 설명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가 싫대. 우리 그럴 자격 없는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안 사랑하고 살아. 근데 너무 슬픈 일들이 일어나서 작가님 강의 중에 자존감을 넣었어. 작가님도 자존감이 완전 낮았을 때가 있었어. 지금도 종종 있지만 정말 낮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처음 사회로 나갔을 때. 처음 작가로 데뷔하기 전에. 지금은 뭐 원고들이 그래도 내가 쓰는 방향으로 출판이 되지만 그때는 내가 원고를 쓰면 이거 이래서 출판 되겠어요? 아, 좀 잘 고쳐오세요. 작가님 데뷔하고 싶지 않으세요? 막 이렇게 욕을 많이 먹었을 때야. 초보고 어렵고. 근데 너무 그렇게 말을 들으면 내가 너무 납작해지는 거야. 작가님 옛날에 좋아했던 만화 중에 자존심이 상하면 바닥에 들러붙는 애가 있었거든.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기도실에 내려가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때 묵상했던 성경이 현수막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1절에 4절 말씀에 누가 나오냐면 삭개오라는 애가 나와. 키가 작고 나쁜 애. 어떤 애가 나한테 그랬어. 키가 작으면 나빠요? 아니지. 키가 작고 나쁜 애 다른 거. 나쁜데 키가 작은 거지 전혀 상관없는 거지. 근데 얘는 막 세금 빼앗고 막 나쁘게 사는 애야. 근데 여리고 마을을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문을 듣고 얘가 만나고 싶은 거야, 예수님을.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 높은 나무 아니거든. 돌무화과 나무라는 나무인데 그렇게 막 너무 높아서 많이 꼭대기로 보이는 나무가 아닌데 어쨌든 거기에 올라가면 만나주실까 봐 올라가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와.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 저는 요즘요 제 모습이 어떠냐면요 이마트에 가면요 세제가 있는데 세탁할 때 쓰는 세제예요. 그 세제에 가끔 키친타올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키친타올은 사람들이 따로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품질도 별로 안 좋고요 되게 얇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왕이면 그걸 붙은 걸 사요. 왜냐면 공짜니까. 제가 그 키친타올 같아요. 사람들이 내 글을 그냥 공짜로는 뭐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읽어주는 것도 되게 감사한 그 내가 쓴 책을 돈 주고는 절대 안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저는 그냥 사은품 같은 존재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삭개오도 만나주셨으니까 저도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냥 1+1이어도 되고요. 뭐 10+1이어도 되니까 그냥 다른 귀한 사람들 만나러 오셨다가 저도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했어. 근데 한 일주일을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좀 다른 생각이 들더라. 얘들아 성경 여러 번 읽으면 조금 다르게 해석될 때도 있거든.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삭개오는 자기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안 만나주실까 봐 나무에도 올라갔고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다르지 않을까?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 있어도 그 한 영혼을 만나려고 찾아가는 분이거든.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거든. 우리 1분 1초를 계획하시고 우연히 없으신 분인데 그냥 여리고 마을에 엄청 많은 군중 가운데 걔가 나무에 올라갔으니까 나무에 올라갔네 보이네 만나주셨을까? 난 아닌 것 같아. 그를 만나려고 지나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그럼 다르지. 지나가다 만난 것과 만나려고 지나간 것. 누가 작가님이 여기 지나가는 걸 보면 작가님 양지교회 지나가네라고 할 수 있지만 난 너희들을 온라인으로라도 만나고 싶어서 지나간 거 다르잖아. 마음이 다르잖아. 내가 버스 잘못 내려서 여기 온 게 아니잖아. 그럼 예수님은 아니었겠어? 물론 그 여리고 마을에 있는 모든 군중들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겠지. 작가님이 그럴 때가 있다. 청소년을 많이 만나면 꼭 한 영혼을 그 시기에 매일 봐야 돼. 얘는 그때 아니면 위험해. 그럼 얘를 계속 만나면 다른 애들이 그래. 쌤 요즘엔 걔만 예뻐요? 왜 우리보다 걔 자주 만나요? 그럼 속상해. 걔만 예쁜 게 아니라 걔네들은 다 예쁘고 너무 사랑하는데 그 친구를 꼭 자주 만나야 되는 시간인 거야. 그 시기인 거야. 그렇지 않았을까? 삭개오는 그때 예수님이 안 만나줬으면 얘 진짜 나빠졌을걸? 얘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우리한테는 나쁜 거지만 예수님의 마음엔 불쌍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고 살아도 모자란 시간에 너무 안타깝잖아. 나는 그럴 것 같아. 우린 나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눈은 너무 안타까울 것 같거든. 그럼 그 안타까운 영혼을 만나려고 지나가셨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일이 하나 떠올랐어. 중학교 때는 작가님이 여자 중학교였어. 여자 오징어들끼리 사이좋게 다니는 학교.
근데 여자 오징어들끼리 있으니까 좋아할 만한 이성이 없잖아. 뭐 남녀공학이어야 쟤 구워졌네 막 이러면서 사귀는데 구워졌다고 얘기할 애가 없어. 그러니까 누굴 좋아했냐면 선생님 중에 그래도 좀 젊으시고 그래도 이왕이면 좀 오징어 아니시고 좀 사람 같으신데 결혼도 안 하시고 그런 분을 좋아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학교에는 없어. 다 오징어시고 문어시고 쭈꾸미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좋아할 분이 없다? 더더군다나 다 결혼하시고 다 애기들도 커. 안 돼. 연결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없었는데 한 분이 부임하셔. 진짜 사람에 가깝고 너무 잘생기고 총각이고 임용고시를 바로 붙어서 오셔서 우리가 연결 가능한 나이야. 한 12살 정도는 커버 가능하잖아. 그렇잖아. 우리가 오징어 쌤이면 커버가 안 되는데 만약에 김수현이야 그럼 커버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때 그런 쌤이 부임한 거야. 근데 그때는 김수현처럼 멋진 배우가 누구였냐면 최민식이라고 지금은 되게 막 범죄와 전쟁 막 이런 거 찍는 아저씨 배우지만 그때는 정말 청년의 멋진 쌤이었어. 뭐 결국 김수현도 아저씨가 되고 배가 나오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얼마 전에 한 중학생이 나한테 화냈어. 김수현은 배 안 나와요 막 이러면서. 그 믿음을 내가 너무 저해한 것 같아 미안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아저씨가 됐지만 그때는 너무 핸섬한 배우였거든. 그 최민식을 닮은 수학쌤이 부임을 한 거야. 여자 오징어들의 85%는 수학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가 김수현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 그에게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고 그를 영접하고 싶었단 말이야. 맨날 그 쌤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자 오징어 5명에서 친했어. 나를 포함해서 5명의 무리가 있었는데 항상 버스 정류장이 같아. 여기서 버스를 같이 타고 학교를 가. 근데 한 친구가 그날만 하루만 이모네 집에 갔다가 다른 정류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타는 정류장에서 두 정거장을 걸어 내려가야 되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는데 그날 최민식 쌤이 그 최민식 쌤의 차가 지나가는 걸 봤다는 거야. 우리가 좋아하니까 차 종류, 차 넘버, 차 배기량 이런 거 다 외우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그 차가 지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고급 정보를 입수했잖아. 그 정보가 유출되기 전에 우리들끼리 그의 차를 타보고자 하는 욕심으로 30분을 일찍 일어났어. 너네 학교 다닐 때 알지? 지금이 학교를 가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가기 싫잖아. 인간의 마음이 되게 웃기지 않아 얘들아? 어떤 친구가 나한테 그 대학 못 가면 죽겠다 그랬는데 코로나 있으니까 코로나 걸려 죽으면 어떡하니? 이상하지 않아? 너무 이상한데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기 싫지? 그러니까 5분만 더 하다가 늦잖아. 근데 우리가 스스로 30분 일찍 일어나서 두 정거장을 걸어 내려가서 고개를 내밀고 그의 차가 지나가다가 우리를 영접하기를 바랬단 말이야. 근데 2주를 기다렸는데 그의 차가 안 지나가. 그러니까 정보를 줬던 친구가 얘들아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우리가 차라리 이 시간에 가서 일찍 가서 교무실에서 진을 치고 있지 만나지도 못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난 안 기다릴래.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우정이 있다면 아니야 그래도 같이 기다려 이게 우리의 우정이잖아. 함께 하는 거 같이 가는 거. 근데 우리가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 어차피 5명이면 못 하는구나. 얘들아 승용차는 승차 인원이 5명이야. 그러면 운전자가 1명이면 4명이야 타는 거잖아. 그 생각이 든 거야. 우리가 바보같이 5명을 기다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우정을 버리고 사랑을 택하기 위해 깠어. 그래 그럼 너는 기다리지 마. 우리끼리 기다려볼게. 그리고 4명이 기다리는데 한 달을 더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이 3명의 친구가 야 아닌 것 같다. 그만 기다리자 하는데 더 기다리고 싶은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 나는 좀 더 기다릴래.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럼 너가 기다리다가 너만 혼자 기다릴래? 괜찮잖아. 1대1이잖아. 거의 심정지 상황이잖아. 괜찮을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럼 너가 기다리다가 만나면 우리가 떡볶이 사줄게. 너가 기다리다 못 만나면 우리 떡볶이 사주고 내기할래? 괜찮지. 야 떡볶이가 문제냐? 1대1로 만나기만 하면 탕수육도 쏘지? 알겠어 그랬어. 그리고 내가 혼자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나는 30분이라는 시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40분을 일찍 일어났어. 두 정거장을 걸어내려가서 고개를 내밀고 선생님의 차를 영접할 준비를 하는데 안 지나가는 거야. 한 달을 지나도. 그래서 너무 일찍 기다렸나 싶어서 20분을 일찍 기다렸어. 근데 그래도 안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석 달의 시간이 흘러갔어. 나의 인내심도 바닥에 났고 아닌가 보다. 이제 아닌가 보다. 진짜 못 기다리겠다. 그냥 날도 추워지고 그만 기다려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던 날 내 앞에 은색 승용차 한 대가 딱 멈췄어. 그 조수석의 창문이 운전석 옆에 자리에 창문이 찍 내려갔어. 근데 사실 그때 차는 오토가 아니야.
창문을 돌려야지 돌려져. 근데 내 눈엔 오토였어. 그러니까 얘들아, 사랑이란 건 있잖아. 오토만 골라서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야. 수동도 오토로 보여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마 전도사님과 사모님도 그렇게 결혼하셨을 거야. 네. 서로가 오징어 보이지 않고 둘 다 오토인 것 같아 보인단 말이야. 그런 사랑이 있어. 나도 오토로 보이는 거지. 그리고 운전석에 최민식 쌤이 나에게 고개를 내밀며 선아하니니? 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 어떻게 들리는지 알아? 메아리쳐 들려. 선아하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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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게 막 이게 현실인지 막 이 가상현실 같이 느껴지니까 화이트 아웃이라고 앞에 그냥 하얗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니까 되게 헛소리를 했어. 그냥 네 선아예요 이렇게 예쁘게 대답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어머 왜 아니겠어요 쌤. 너무 바보 같지 않니? 무슨 대답이야. 그 쌤이 다 학교 가는 길일 거 아니야. 나는 그의 조수석에 올라탔고 그가 안전벨트를 매주는 순간 나의 심장은 온데간데 없었고 심정지 상태로 가는 거야. 쌤이 혼자서 얘기를 막 하셔. 날씨 덥지 않니? 지난 시간에 수학 공식 배웠던 거 기억나니? 내가 그게 어떻게 기억나냐? 작가님은 국어가 전교 2등이었어. 수학이 전교 뒤에서 2등이었어. 나는 100% 문과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기억 안 나는데 그냥 네 기억나요 이렇게 막 하고 가는데 1대1로 얘기하다 보면 뭔가 내가 얘기를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은 타이밍이 있다? 약간 개어색하고 트름 나올 것 같고 와 이때 방귀 끼면 자결해야지 약간 그런 타이밍 있잖아. 막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내가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되게 어색한 침묵의 순간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순간이 왔는데 내가 할 말은 없어. 그 내가 뭐라고 했냐면 와 진짜 신기하다. 쌤 지나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만났을까요? 완전 주접을 떤 거지. 완전 쿨하잖아. 근데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 좀 가다가 또 어색해지면 와 진짜 신기하다. 쌤을 지나가다가 만나다니 그랬단 말이야. 학교에서 내려주시는데 인사하면서도 쌤 들어가세요. 제가 친구들한테 쌤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났다고 자랑할게요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쌤은 나를 지나가다가 만난 선아야. 나는 그를 만나려고 무려 거기를 석 달을 지나간 사람이야. 다르잖아. 얘들아 인간의 사랑도 그를 만나려고 석 달을 지나갈 수 있는데 야, 예수님이잖아. 그럼 완전 다를 것 같지 않아? 그럼 만나려고 지나가신 거 맞잖아. 한 영혼을 예비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기도가 바뀌었어. 요즘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세상에선 사은품인데요. 당신도 나를 사은품 취급하면 솔직히는 당신을 믿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마음에게 당신께 말을 거는데 당신도 너 그냥 그 무료 키친타월이야 그러면 제가 당신께 말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당신에게만은 나 본품 아니에요? 당신에게만은 나 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내 글을 안 읽을지 모르는 작가도 아닌 작가 지망생이지만 당신에게는 나 이미 작가 아니에요? 이미 내 글을 받고 계시지 않아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렇다면 저 같은 것도 만나려고 오실 수 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물었는데 어떤 현상도 없었어. 음성이 들렸다거나 예수님이 보였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는데 그냥 믿어졌어. 예수님 와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그냥 그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왔어. 예수님 오셨군요. 그럼 혹시 내가 진짜 거지 같았을 때도 오셨는데 내가 안 믿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 얘들아 내가 너희를 만나러 왔는데 너희가 내 귀에 대고 작가님 언제 오세요? 그러지 않지. 내가 그러고 있는 것 같은 거야.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앞에 계신데 곁에 계신데 예수님 언제 오세요? 그러고 있었던 것 같은 거야. 저 그러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저 만나러 오셨죠? 그렇게 기도가 이어지니까 그냥 고백을 하게 되더라. 예수님 저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 본품으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 기도는 바뀌었는데 세상에서의 나에 대한 대우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 난 여전히 책을 내줄까 말까 고민이 되는, 우리 그 유튜브에 던질까 말까 하는 것처럼 진짜 내줄까 말까 거의 간을 보시는 거야. 막 미쳐 돌아가시겠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 내 마음이 바뀌었어. 내가 진짜 거지 같은 작가 지망생이었는데 똑같은데 내가 그렇게 거지 같을 때도 네가 너무 귀하다 하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되게 귀한 사람 아니야? 그러면 누가 날 무시해도 내가 무시당해도 싼 아이가 아니야. 나는 무시당하면 안 되는 애야. 그러니까 얘들아 똑같이 자 고쳐오세요 하는데 그전에는 네 꼭 책 나오는 거죠. 저
고쳐만 오면 되는 거죠?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달라졌어. 고쳐오세요. 네, 고쳐오겠습니다. 언제까지 고쳐오면 될까요? 나 고칠 거야.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게 책이 안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보답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달라졌어. 그러고 나니까 진짜 책이 나오게 되더라고. 작가님이 전라도 광주에 강의를 갔을 때 그 친구들이 그랬어. 저기 빵집이 작가님 성지예요. 빵집 그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성지래. 왜 그랬더니 김우빈하고 이종석이 같이 왔었대. 그래서 성지래. 봤어? 아니요? 안 봤어. 못 봤어. 김우빈하고 이종석은 정작 못 봐. 보내들이 아니야. 근데 그냥 그 빵집에, 동네 빵집에 김우빈하고 이종석이 같이 왔다는 게 너무 좋고, 김우빈과 이종석이 그 땅을 밟았기 때문에 성지고, 그 빵집을 자기들이 가는 걸 자기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지순례야. 작가님도 성지순례 가실래요? 라고 하고 그 빵집을 데리고 갔어. 야, 그러면 한낱 연예인이 들렸던 곳 빵집이 성지라면, 그것이 성지순례라는 해시태그로 돌아다니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성지잖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얘들아, 교회를 나오지 못해도, 물론 교회라는 건물도 교회지만 너희의 모습이 교회고 너희가 작은 예수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려고 그가 그의 형상대로 빚은 사람이잖아. 작가님이 가끔 내 어깨는 좀 좁게 빚으시라는 생각이 들거든. 뭐 어쩔 수 없지. 넓게 빚으셨는데 뭐 내가 깎을 수도 없잖아. 한 명 한 명 우리의 모습을 지으신 분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 그럼 그 학교? 거기서 성지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너희가 있고 너희를 만나러 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럼 너희들의 학원? 그것이 성지지. 우리들의 집? 그것이 성지 아니야? 너희들이 여기 오면 우리의 교회가 성지지. 왜? 너무 귀해서 너희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너희가 있는 곳이잖아. 얘들아, 진짜 귀한 사람은 만나러 가는 거야. 작가님이 진짜 유명하면 너희가 와야지. 야, 너희들이 콘서트 가는 것처럼 내가 온 건 너희가 훨씬 하나님 마음에 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보단 조금 모자라서 하나님이 날 보내신 거야. 너무 귀하고 빛나는 너희들 좀 만나줘. 내가 얘기해 주는데 가끔 네 심부름이 필요해. 그래서 나를 보내셔서 그냥 심부름꾼인 거거든. 너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러 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나는 그분의 심부름을 하는 거거든.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야, 얘들아. 세상에서 너희에게 자존감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할지 난 알지 못해. 세상에서 정말 많은 교육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모습이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 노트북을 샀든 못 샀든, 우리가 지금 온라인을 보고 있는 핸드폰이 정말 꽂았든, 진짜 아이폰 신형이든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괜찮다 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분이 예수님인 것,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어야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그랬어.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를 못 갔잖아. 중학교 진짜 가면 힘들까요? 내가 그랬어. 힘들어. 울상이 되더라고. 내가 그랬어. 근데 너무 울상되지 마. 고등학교 가면 더 힘들어. 야, 대학교 가면 진짜 힘들다. 야, 직장 가면 진짜 힘들대. 그 직장 간 언니 오빠들이 쌤 상담 오잖아. 결혼하면 집에 봐봐. 결혼하는데 힘든 분들 계시잖아. 그분들은 또 왜 힘들어? 자식을 낳는데 자식도 대학 보내야 되는데 계속 힘들어. 계속 힘들 건데, 우리의 하나님은 힘든 걸 뿅하고 없애주시는 마법사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 같이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만 있는 건 병이야. 조증이라고. 진심으로 병이야. 너희가 계속 썰래, 계속 기뻐. 그럼 진짜 치료받아야 돼. 그럴 수 없지만, 항상 기뻐할 수 없으니 항상 기뻐하라고 써놓으셨지만, 우리가 그 기쁨과 슬픔 가운데 그분이 기쁘든지 슬프든지 함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 그것이 기쁨인 것,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었으면 좋겠어. 작가님, 유대교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 하나님을 뿌리 깊게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 공부했는데 다 까먹었는데 한 가지가 생각나. 그 친구들이 자기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손을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손잡고 가시는 건 믿는데, 근데 이렇게 손 안 잡으면 어떻게 잡아? 자기들은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한대. 자, 이게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한대. 왜? 내가 놓아도 그분은 잡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는 방식은 어떤 것인지 난 잘 몰라. 이렇게 잡으실 수도 있고 안 안고 계실 수도 있고,
우리를 업고 계실 수도 있고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의 방식으로 잡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잊지 말아야 할 건 우리가 놓아도 그분은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야. 놓고 있는 것 같다는 거 느낌이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 느낌이지. 느낌이 사실은 아니잖아. 사랑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사랑받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없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건 인간의 한계일 뿐이잖아.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한다고 그분이 초월하지 못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런 자존감을 같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 작가님은 하나님 이야기를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3년 만에 이렇게 물었어. 하나님은 담배 펴요? 애들이 다 웃었어. 작가님 울었어. 그 입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처음 나왔어.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하나님이라는 발음을 한 그 친구가 너무 감격인 거야. 그래서 내가 대답했어. 담배 안 피실걸? 그럼 술은 마셔요? 술도 안 마실 것 같지 않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안 마시실걸? 근데 뭐 잔치에서 포도주를 함께 하시진 않았지만 안 드실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 친구는 되게 어려운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술과 담배에 노출돼서 살았어. 그래서 그게 가장 즐거움이라고 얘기하는 어른 밑에서 살아서 그게 가장 즐거움인 줄 알고 했는데 즐겁지 않은 게 이 친구의 고민이거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라는 질문에 작가님이 그렇게 대답했어. 너 보는 재미로 살지. 예수님은 우리를 보는 재미로, 우리를 보는 기쁨으로 사실 것 같아. 작가님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기쁨이 분명히 제일 크실 것 같아. 근데 그 친구가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그냥 눈을 꿈뻑꿈뻑하고 나를 쳐다보고 그 다음 주일날 항상 예배를 50분 늦는 애거든? 일찍 왔어. 작가님의 오늘의 강의가 너희들한테 뭐 어떤 엄청난 감동이고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근데 분명히 너희들한테 심겨야 될 한마디가 있으니까 보내주셨을 거라고 믿고 혹시 마음에 닿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좀 마음에 담아줬으면 좋겠고 그냥 그 꿈뻑꿈뻑하던 그 친구의 눈 그리고 너 보는 재미로 사는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이 함께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 안녕 예쁜 오징어들. 강의 잘 들었어? 온라인으로 하는 건 좀 한계가 있긴 한데 작가님이 비전, 말, 그리고 도전, 자존감에 대해서 나눴어. 다 모든 말이 뭐 다 좋고 그럴 수는 없잖아. 작가님도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 중에 한마디만큼은 너희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전도사님께서 작가님한테 미리 이렇게 질문들을 보내주셨어. 너희들이 궁금한 점이라고 하셔서 5가지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이제 알려주도록 할게. 첫 번째, 부모님이 원하는 길과 제가 원하는 길이 다를 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럴 때 좀 슬프지.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는데 또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또 따로이니까 슬프잖아. 근데 우선 답은 내가 원하는 게 맞지.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것이 또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쉽게 내가 원하는 걸 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우리의 자녀이고 또 청소년이고 부모님도 너희들이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작가님은 정말 너희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삶으로 보였으면 좋겠어. 진짜 그걸 열심히 하고 그걸 하면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 부모님의 마음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시는데 본인만 교회를 다니는 아이가 교회 가자고 이렇게 할 때는 부모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다가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하지만 본인의 생활도 또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좋은 걸 가르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오게 됐다는 부모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것처럼 우리가 삶으로 보이는 게 힘들지만 좀 삶으로 보일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작가님이 지나 보니까 나는 원하지 않지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갔던, 그래서 성인이 된 친구들이 있어. 그런데 그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했던 것이 지금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느냐? 그건 또 아니야.
작가님이 되게 좋아하는 인디 가수 중에 보엠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친구는 원래 대중음악을 하고 싶었어. 근데 부모님이 성악, 클래식 음악을 하길 원하셨던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클래식 음악을 전공했는데 지금은 또 인디 가요를 부르는 가수가 되어 있거든. 근데 이 친구의 음악에는 그 클래식을 했던 것이 녹아들어 있어.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다른 인기가요를 하는, 다른 대중가요를 하는 친구들과 차별점이 이 친구에게 성악의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만의 색깔이 또 만들어져 있거든. 그 작가님은 그런 걸 많이 봐. 하기 싫은 거였지만 그것들을 배움으로써 결국은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또 하게 되거든. 그러면 그때 그 길이 가고 싶지 않았던 길이었지만 그 길에서 보았던 꽃, 그 길에서 보았던 물, 그 길에서 보았던 하늘이 다 도움이 되어 있고 이 친구의 삶에 녹아서 또 나만의 색깔이 만들어지더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길을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더라도 너희의 삶에 또 너희의 색깔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거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해주고 싶었어. 두 번째, 모든 일에 무기력해요? 라는 질문이야. 그렇지. 요즘 다 무기력하지. 콜이 아니란다. 코로나 블루라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갈 수 있는 걸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것이 생기면서 사람들 안에 무기력한 마음이 훨씬 더 들어있는 것도 사실이야. 작가님도 그래. 너희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 되게 그런 소식들을 접할 땐 되게 무기력해지거든. 근데 우리가 또 왜 무기력한 것이 자꾸 고민이 되냐면 무기력하면 무기력해도 되거든? 무기력하면 무기력한 상태를 그냥 놔둬도 되는데 자꾸 무기력해도 뭘 해야 될 것 같고 이 상황에도 내가 이렇게 하면 게으른 것 같고 자꾸 그런 강박이 우리를 괴롭혀. 그러니까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냥 쉬어도 돼. 웹툰 봐도 되고 너가 쉬어서 좀 좋은 것들을 해도 돼. 근데 그때 막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계속 무기력한데 내가 뭘 해도 즐겁지 않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쉬는 시간이라고 정했으면 웹툰을 보는 시간은 그냥 그걸 좀 즐겨. 굳이 나쁜 게 아니라면 뭐 영화를 본다. 그럼 영화를 보는 시간에 뭘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하지 말고 그걸 즐겼으면 좋겠어. 언젠가 어떤 친구가 물었어. 작가님 무기력할 땐 무슨 책 읽으세요? 작가들은 항상 책을 읽고 글을 쓴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그 작가님이 그랬어. 무기력할 땐 자는데? 자도 돼. 그 무기력한 감정이 있어도 돼.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 왜 무기력해? 너 그러지 마.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너무 옥죄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기력할 땐 좀 쉴 수 있는 거. 그리고 쉬고 나야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자, 세 번째 볼까? 세 번째는 사춘기를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춘기를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은 뭘까? 네가 사춘기인 걸 알고, 너희가 사춘기인 걸 알고, 내가 사춘기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인정하고 사춘기는 이렇구나 라고 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춘기를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물론 막 짜증이 난다고 매번 짜증을 내고 화가 난다고 매번 화를 낼 수는 없겠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고 내가 이렇게 짜증이 나는 시기구나 라는 걸 알고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너가 사춘기에 네가 바라지 않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너부터 사랑할 수 있는 것,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춘기를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 같아. 누구나 그런 시기니까 너만 그런 거 아니니까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다음 네 번째, 커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생각하고 그걸 해. 커서 뭘 해야 될지는 작가님도 몰라. 작가님 지금보다 더 클 건데, 더 나이가 들 건데 그때도 너희들을 만나고 있을지 아니면 너희들이 내가 싫다고 해서 못 만나고 있을지, 글을 쓰고 있을지, 아니면 그때 글 일거리도 없어서 다른 걸 하고 있을지 몰라. 근데 지금 나는 상담할 수 있고 너희들 만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어. 그래서 그걸 해. 그런데 그걸 한다고 내 20년 후 30년 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라는 보장은 없어. 근데 그냥 지금 할 수 있으니까 해. 나중에 커서 뭘 할 걸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되지 않을 확률도 되게 많고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 우리는 내일은 모르고
오늘 일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할 수 있는 걸 하고 내가 어떻게 바람직하게 살아갈지 생각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그것들이 쌓여서 내일이 되는 거지 문득 내일로 점프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먹고 살 수 있어.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겠어. 그런 오늘이 쌓여서 너의 내일을 답할 수 있도록. 자, 5번째, 잘하는 게 없는데 어떡하죠? 봐봐. 좋아하는 걸 해야 될까? 잘하는 걸 해야 될까? 좋아하는 것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잘하는 것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계속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잘하는 게 내 재능이 막 타고나서 그것을 막 천부적으로 막 내가 잘하는데 그걸 열심히 하지 않아도 계속 잘하는 사람은 없어. 왜냐면 글을 잘 쓰는 재능을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글을 쓰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작가님보다 훨씬 더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 많을걸? 그런데 글을 쓰지 않으면 작가가 아닌 거잖아. 막 목사님인데 막 설교가 그냥 막 저절로 되시는 분이 있을까? 만약에 그런 재능이 있다고 하면 그 분은 그냥 그 재능으로 계속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느 순간에는 그 설교거리가 떨어지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의사가 진료하지 않으면 의사가 아니듯이 내가 계속 그것을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잘하는 건 너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해나갈 때 그것이 잘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제로라면 누구나 잘하는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잘하는 게 없다면 너가 지금 좋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게 잘하는 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한다? 그래도 원래 잘하는 거 있는 애들은 원래 저처럼 잘하는 거 없이 노력만 한 애들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 질문 요즘 만화 작가님이 지난주 유튜브에도 올려줬는데 봐봐. 재능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지? 그리고 노력만 해서 내가 잘하고 싶어서 노력을 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좀 처지는 것 같지? 조금 더 미친 것 같지? 근데 봐봐. 아니야. 이 사람은 재능이 있고 노력을 한 사람은 이 사람과 다르지. 순위가 아니라 이 색깔을 낼 수 없어. 이 사람도 재능이 있고 잘하는 사람의 이 모습을 흉내낼 수 없지. 그냥 이 사람은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은 이 사람처럼 할 수 있는 거야. 결국 일을 하게 되면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기보다 그 사람처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 그렇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지 않으면 다 못하는 거야. 행하지 않으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잘하고 싶은 일을 노력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5가지 질문이 다 끝났네.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가님에게 더 질문하고 싶은데 미처 못 냈어요 하는 친구들은 네이버에 오선아 작가라고 치면 작가님 말고 좀 예쁜 여자가 나와. 원래 프로필은 조금 거짓말이잖아. 거기 보면 유튜브나 뭐 메일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글로 들어와서 작가님 질문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하면 다 답해 주도록 할게.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엔 꼭 오프라인에서 보도록 하자. 안녕, 반가웠어, 예쁜 오징어들.